네, 저희가 지금 내일 이제 일요일 날 들어와야 될 동탄은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동탄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동탄역은 기존에 이제 고속도로하고 철도역하고 또 GTX, KTX 뭐 이것 SRT죠 다 연결되어 있는 그 경부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중심축이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가다 보니까 화면에 나온 것들은 그 가운데 중에 우리가 그 임장을 띄워야 될 그 루트만 나오는데 사실은 이 동탄은 화성 안에 속해 있으면서 인구로는 화성시 전체에 되게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화성시 전체 면적에서는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화성 하면 우리가 이제 유명한 게 서쪽 쪽에서 남양이라든가 우정읍, 뭐 팔탄면, 뭐 이런 서해안 철도 나가는 곳들이 화성이 이제 유명한데 화성시 안에는 그것 외에도 병점 지역과 또 동탄 1신도시 지역, 그 지금에 우리가 가려고는 이동탄이라고 하는 신규 동탄 역세권들 요런 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발달해 온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원 밑에서 경기 남부 지역을 이렇게 띠처럼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 사이에 오산이 있어서 오산은 약간 뭐라 할까요? 점 하나 박아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라서 과거에는 수원, 오산, 화성을 통합해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진행되다가 수원은 행정적으로 발달돼 있고 화성은 땅이 넓고 오산은 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 특이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남부권역의 굉장히 큰 도시가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전북특별자치도와 아니 광주와 그 전남 지역을 합치는 메가시티 같은 논의들이 꽤 오래 진행돼 왔다. 그 내면에는 선거구 획정과 관계가 돼 있는 여기 정치적인 영향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경제가 좀 발달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영향보다는 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의 경제적인 경제적인 특구 같은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발달됩니다. 인구가 많이 소멸되기 때문에 향후로는 인구가 많이 모이는 지역들을 위주로 도시가 발달되는데 남부 쪽에서는 이 아시겠지만 수원은 화성이 있어서 도시계획적으로 이미 완성된 도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원을 발달시키기 좀 어려운데 화성은 그에 비해서 평지가 많고 발달시킬 수 있는 곳이 많아서 향후로는 화성이 좀 더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탄신도시입니다. 동탄신도시 꽤 오래 전에 발표가 났고 최근에도 아직까지 다 완성형 도시로는 가지 않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지역 대비 동탄에 아직 남아있는 트램이라는 특별한 교통수단. 이 트램은 동탄이 LH가 분양을 할 당시에 이 분양 토지 분양 토지 조성 가격 안에다가 트램 비용을 같이 포함시켜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동탄에서 집을 사신 분들은 언젠가는 트램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되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LH에서 이미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팔아서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트램을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모습은 동탄과 서쪽과 동쪽이 나눠져 있는 큰 동탄역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여기가 동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 덮었다고 하죠. 철도를 덮어서 이동할 수 있게끔 동서 간의 교류가 좀 가능해진 그런 시점하고 동탄역까지 GTX가 뚫리면서 강남까지 진출이 좀 수월해졌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동탄을 다시 보게끔 하는 모습들인데 저희가 지금 돌려고 하는 이 코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이 강남 지역 또는 그 밑에 있는 광교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판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덜 움직이는 이유는 다른 지역이 좀 도시의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동탄 지역은 이미 1동탄, 2동탄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호응이 많이 떨어진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냐면 자족 도시 기능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 도시 안에다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데 그런 것들을 살려서 짓다 보니까 일반 그 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이 공원이나 선형공원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또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을 더 이렇게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동탄에서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성형 도시로 가는 그 과정에 이 공원들이 더 이렇게 가로막이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시가 어느 쪽은 발달되고 어느 쪽은 뒤늦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분리되어 있는 도시들을 빠르게 연결해 주는 게 직선화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터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동탄은 특이하게 터널도 뭐 있긴 하지만
원형 공원 형태로 원형 도시 형태로 개발을 해놔서 이 순환 동탄 순환대로라는 특이한 순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직선 거리도 삥 돌아서 원형으로 돌아야 되는 교통수단이 생기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교통이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이 더 불편하고 오히려 자차를 이용하는 게 더 빨라지기 때문에 동탄은 지금 출퇴근 시간에 직선 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차와 이 회전 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대중교통의 충돌이 많이 벌어져서 생각보다 살기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았던 이유는 동탄은 그러니까 동탄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광역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 접근을 하는 출퇴근 인구들, 소위 말하는 베드타운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거. 자, 이 베드타운 형태에서 자족도시 기능으로 가려면 안에 산업단지들이 들어와주고 일자리들이 창출되어 있었는데 그전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갈 때는 동탄역 위쪽 부분으로 해서 그런 삼성 교육단지라든가 그 지식산업센터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탄은 남북으로는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어, 동서로는 이 아파트들이 많이 깔려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발달했던 1동탄에 비해서 2동탄은 조금 더 안정화된 단계를 가고 있다. 우리가 돌려놓은 이 코스는 그 안정화된 단계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핵심 단지, 항상 어느 곳이 오르면 랜드마크적으로 오르는 그런 시범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이름도 자체로 시범입니다. 그래서 동탄역을 개발하면서 동탄역을 주변 지역으로 해서 핵심적으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아파트 군을 만들었는데 이 군이 바로 동탄 시범단지입니다. 이 시범단지는 지금 저희가 선으로 그려둔 것처럼 대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동탄역에서 이렇게 동쪽 방향으로 촛불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습니다. 자, 그 외곽을 저희가 돌게 되는데 그 외곽 가운데 안에 보시면 또 청계공원, 청계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앙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겉으로 그 중앙공원 주변으로 아파트를 둘러놓고 그 또 아파트 외곽을 도로와 치동천 그리고 리베라 시시로 감싸 있으면서 마치 하나의 그 타운을 형성한 모습을 해놨죠. 왜냐하면 넓은 지역의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성공한 지역이 하나는 있어야 되겠고 그 성공한 지역이 잘 움직여줘야 기반 시설을 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범단지라는 이름으로 가운데부터 발달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가 밀집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아파트의 시세 차이가 현격히 달라진다. 그래서 동탄이 그전까지는 거리가 좀 있어서 좀 많이 안 올랐었는데 최근에 GTX가 뚫리면서 서울 접근성이 강화되고 올해 이제 우리가 삼성역이 무정차 통과가 되면서 파주까지 전면 개통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동탄역에서 파주까지 30분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30분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 체감으로 동탄역에서 수서까지 접근, 삼성역까지 접근 또는 이제 개통이 된다면 서울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굉장히 짧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탄역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우선적으로 오르는데 아,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이 지하철 역할을 하는 GTX 역할을 하는 이게 광역철도는 종축으로 남북으로 하나만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동탄역까지 빠르게 접근하느냐가 이 주변 지역 아파트 시세를 결정한다.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돌면서 주변 지역의 이 외곽을 돌면서 외곽의 안쪽과 바깥쪽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선형공원으로 개발된 치동천의 그 개발 모습들 그리고 우리 이제 통상 그 강으로 돼 있는 그 도심 지역을 가다 보면 강과 바로 접해 있는 상업단지가 있고 강 밖으로 나와 있는 상업단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지하인데 1층으로 보이는 강 쪽 물건과 지상인데 3, 4층으로 보이는 강 바깥쪽 물건들이 상가 구분에 따라서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시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개발이 돼 있으면 그 외곽으로 이택지, 이주자 택지 단지가 개발돼 있는데 동탄은 특이하게 이 시범 단지는 아파트 밀집, 약간 베드타운 형태로 자라났다면 상가는 그 외곽에 있는 작은 원 위쪽에 있는 작은 원으로 돼 있는 그 외곽에 11자 상권이라고 하는 대로변이 11자로 돼 있어서 그 11자로 상업지구가 있고 상업지구 이면으로 지금 이택지가 개발돼 있고 오히려 그 이택지가
학교를 끼고 있으면서 이택지 뒤쪽으로 있는 아파트 배우 수요와 맞물려서 훨씬 더 상가가 발달돼 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쪽 작은 상가는 그거와 다르게 상가를 특이하게 좀 몰링 형태로 지어서 어, 오픈 스페이스 공간을 많이 두면서 최근 이제 그 당시 분양할 때 가장 유명하게 분양했던 카림 라시드라는 외국 작가를 데려와서 직접 디자인에 반영해 갖고 청담동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을 동시 실강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컨셉으로 완판을 시켰던 지역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동탄의 두 가지 특징이다. 외곽 쪽 학교 학군으로 발달한 곳과 역세권 위주의 거주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 위주로 개발한 것들. 자, 지금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최근에 이제 동탄이 조금 성숙도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올 때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중심으로만 오른다. 화면에서는 저희가 좀 덜 보이지만 사실 그 밑에 쪽에 있는 이 큰 녹지 공간이 바로 이 리베라시시인데, 문제는 리베라시시를 처음 개발할 때부터 수용해서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서 더 크게 개발하려고 했으나 수용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짓다 보니까 이게 녹지 비율은 굉장히 높은데 상대적으로 리베라시시를 통과해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동탄이 반쪽밖에 개발이 안 됐고, 오히려 리베라 시스템이 강제적으로 이동탄도 북동탄과 남동탄으로 나눠져서 북동탄은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개발되는 시범단지 위주, 남동탄은 최근에 많이 이제 용인 반도체 단지와 접근성이 좋아진 남동탄의 호수공원 지역들, 요런 지역들로 이렇게 나눠서 개발이 되는 언밸런스한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다만 광역버스 체계가 잘 되기 때문에 그또 지식산업센터라든 이런 것이 좀 발달되면서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면서 최근에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 바로 이준석 국회의원이 여기서 이제 나왔죠. 그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대표성들, 소득 수준이라든가 소비자들의 연령층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고, 향후로는 이동탄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동탄이 이제 특례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라는 모습이 바로 1동탄과 2동탄이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라고 한다면 동탄의 이동탄 쪽에 동탄 이제 양주 그 화성 시청이 이전을 해와야 되는 것들이 수순인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이번에 2월 1일부로 동탄 화성시가 네개의 구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구청이 동탄 구가 네개가 됐고, 보통 구가 나오면 구청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 화성시는 으로 가 있고요. 구청은 구청 업무 대리자를 내보내는 형태로 일단 진행이 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완전한 분구로, 행정적인 분구로 될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동탄 구청 자리가 어디냐? 바로 동탄 역세권 밑에 쪽에 특이하게 이제 상가 주차장 부지에다가 지어져 있는 상가 큰 모델을 구청으로 지금 변환해서 쓰고 있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구청에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동탄 역세권 남부 지역이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 형태로 해서 행정동 또는 또 행정타운 이렇게 발전이 돼가고 있는 거죠. 실제 이제 내일 일요일 날 가시면 모텔 같은 것들이나 상가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들이 갑자기 구청이 뜬금없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평택처럼 고덕 신도시 개발하는 것처럼 애초부터 신도시 안에 구청을 늘려고 하거나 시청을 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발달돼 있는 도시 안에 출장소 같은 개념으로 넣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새롭게 또 재편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동탄 역세권이 그전까지 좀 슬럼화돼 있었는데 다시금 행정타운 역할을 하면서 옆에 붙어 있는 롯데캐슬 또는 뭐 예미지라든가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들, 또 그 밑에는 텅텅 비어 있는 상가들이 많은데 이 상가들이 지금 하나씩 차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고, 특이하게 스트리트몰로 형성되어 있는 동탄의 새로운 상가 모습들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리가 좀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내일 일요일 날씨가 좋으면 꽃이 다 떨어지긴 했겠지만 그래도 치동천변하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 사이사이 길들, 그리고 아파트 둘레길들, 요런 데를 가볍게 좀 스피디하게 걸으면서 중간중간에 이택지와 그리고 상가 새롭게 꾸며져 있는 목적적 상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를 같이 보면서 전체적으로 동탄의 이게 초기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다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좀 꾸며놨으니까 일요일 날 그렇게 가볍게 다니시면서 신도시가 그전과 이후에서 어떻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청계중앙공원 인접시세와 외곽시세가 다르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딱 가운데에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을 다니시면서 직접 그 호갱노나 어플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많이 오른 때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라서 동탄도 지금 15억, 16억째를 이제 국평 기준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인데 실제 동탄에 사시는 분들은 이 시범단지 외곽에 있는 분들은 시범단지 내와 같은 평수인데도 크게는 3억까지, 작게는 2억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리도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 시범단지 안쪽에 학군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주 만족도가 외곽과는 많이 다르고 또 이 외곽은 동탄 순환대로를 끼고 있으면서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 거의 많이 좀 다르다라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또 특히나 이 안쪽에 있는 청계중앙공원에 있는 주변 지역들은 도보 접근으로 동탄역을 갈 수 있고 동탄역은 특이하게 이제 다를까 큰 소비 수준으로 봤을 때 이 판교에 현대백화점 있다면 동탄은 롯데백화점이다. 두 가지가 지금 양대 산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에서 좀 잘 나가신 분들은 판교 현백에 놀러 오라고 그러는데 동탄으로 이사 가신 분들은 네가 동탄 롯데백으로 놀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 가시면 동탄 롯데백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점심때 가시면 동탄 롯데백화점이 시범단지 아주머니들 꽉 차 있어서 굉장히 럭셔리한 그 소비가 일어난다는 걸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동탄의 시범단지 내부와 이 외부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좀 난다 또는 소비 격차가 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는데 이게 과연 이 도시에 좋은 것이냐 이 부분들은 좀 고려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탄에 접근할 때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가야만 이 아파트 가격 차이라든가 생활 수준의 차이들, 주변이 어떻게 꾸며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화면에는 저희가 아직 못 담았지만 이제 동탄역 기준으로 해서 아까 동서가 지금 뚫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가 덮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서 1동탄 쪽으로도 접근이 좀 가능해지다 보니까 1동탄을 이제 구도심이라고 보고 2동탄을 신도심이라 본다면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지금 교류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1동탄 쪽이 더 많거든요. 2동탄은 진짜 가보시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돌다 보면은 동탄역 주변만 있지 아파트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뭐 소위 말해서 이게 단체 회식할 만한 자리도 없습니다. 그게 되게 건전한 동네예요. 건전한 동네. 그리고 아이들이 대부분 다 어립니다. 중고등학교도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고 되게 얌전해 보이는데 일동탄 쪽으로 넘어오면 이거 뭐 생 날라리판이에요. 거기 가면은 뭐 5개 있어요. 병점 뭐 수원에서도 놀러 오고 이래갖고 아사리판인데 이 동탄역을 기준으로 이동탄은 그런 게 없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넘어다니는 게 섞이면서 1동탄, 2동탄이 자유롭게 넘나들다 보니까 이동탄의 사람들이 오히려 1동탄에 있는 약간 그 발랑까진 문화를 좋아해요. 그리고 1동탄에 있는 분들은 2동탄의 롯데백화점을 좋아하는 거고 요런 흐름들이 좀 잡히기 때문에 이제 교류가 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끔 1동탄 쪽에 가면 2동탄에 좀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와 있다. 이런 느낌들을 좀 볼 수 있는데 1동탄은 그 중앙공원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어서 그런 쪽에서 행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 또 동탄이 또 하나로 또 엮여 있는 모습들도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라네 우리 이준석 국회의원이 동탄에서 이제 출마를 했던 이유는 최근에 2030 MZ라든가 이런 2030 세대들의 어떤 가장 핫한 모습들을 대변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동탄의 특징이다. 이거를 안고 이제 정치를 하는 그런 무대로 나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게끔 동탄이 최근에 가장 핫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한번 11모양, 11자 모양으로만 상업지구가 구성돼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뒤로 주거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11자 상권이 이 동네에서는 먹자 골목으로 좀 유명해서 좀 모이자 그럼 다 11자 상권에 가서 먹고 집은 이제 뭐 자기네 집으로 건너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동탄에 가장 처음으로 이주택 택지 단지 그다음에 그 프라자 상가들 이런 것들이 많이 갔었고 제가 한참 분양할 때는 이 11자 상권에서 분양을 했었어요. 거기 가면 어, 뭐 에듀파크라든가 에듀파크 무슨 뭐 프라자 상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는데 그랬으면 그 상가를 샀어야 하는데 분양만 하고 사지 못해서 뭐 어떻게 보면 상가 안 사는 게 더 좋기도 하지만 이 동탄의 상가들은 이 11자 상권 상가들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탄탄한 소비 수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스타벅스부터 시작해서 노래방부터 학원부터 해서 진짜 별의별 게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살펴보면 저희가 주변 지역들을 다 훑어보는 게 되고 이주택 택지를 거쳐서 마지막에 볼 게 바로 이 카림 에비뉴인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카림 에비뉴는 카림 라시드라고 하는 건축 디자인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와
합쳐져서 이분의 어떤 그 디자인을 영감을 받아서 스트리트 몰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가보시면 구릉지로 되어 있는데 평지가 아니라 이게 경사진면을 마치 그 뭐라 명품 거리 뭐 이런 것처럼 만들려고 처음에 전부 다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곽 시범단지 외곽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미분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교육 특구를 만들어 갖고 대치동과 청담동에 있는 어학원들을 전부 다 여기다 같이 꽂아 넣었어요. 상업시설, 상환경을. 그래 놓고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대치동에서 2시에 강의를 하면 여기서 똑같이 2시에 동시 실강을 틀어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분양을 했는데 엄청나게 잘 됐죠. 그래서 실제 카레 에베뉴 가면 학원이 엄청나게 꽂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시겠지만 교육이 많은 데에서는 유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흥이 안 되니까 사람이 안 모여. 안 모이니까 소득 수준이 떨어져요. 소비 수준이. 이런 게 이제 약점으로 작용해서 지금도 이 카림 에비뉴가 비어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슈 분양은 성공했는데 운영에 실패한 상가.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동탄에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 카림 에비뉴 지역이 바로 시범단지 끝자락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학원들이 잘 되다 보니까 특히나 대치동에서 봤던 그 학원 어, 차량들이 쭉 서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카림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연출되고 있고 최근에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오프 상권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다가 이게 데크 같은 걸 만들어 놔서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먹거리를 좀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은 곳들이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 카림 에비뉴가 시범단지 끝자락에 있다고 보니까 대로변 하나 건너면 시범단지가 아닌 사람들도 건너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섞여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카림 에비뉴가 반도 유보라서 4.0이 시범단지 끝자락인데 거기가 분양이 좀 제일 세게 됐던 부분이었던데 거기 단지와 또 길 건너에 있는 브랜드 단지인 동탄 센트럴 프루지오와 맞붙어 있는데 센트럴 프로지오는 외곽이고 시범단지는 4.0은 시범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 하나를 두고 가격 차이가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역전된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떻게 보면 돈은 센트럴 프로지오 사점이 더 많아요. 근데 교육이라 이런 게 잘 돼 있는 거는 카리메비준 쪽이 잘 돼 있으니까 소비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동탄 센트럴 프로지오 사시는 분들이 힘을 잘 못 쓰는 말주변이 잘 없어지는 뭐 이런 느낌들 그런 게 좀 이제 나오고 있어서 지역별 특징이 좀 웃기게 좀 형성이 돼 있다. 동탄은 지금 우리나라 3대 교육구 중에 하나죠. 양천, 이제 목동 상권, 목동 학군하고 대치 학군하고 이제 노원 학군은 좀 빠졌고 바로 동탄으로 넘어가서 동탄 쪽에서 이제 서울대 진출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학군들이 나오기 때문에 맘카페 중에서는 대치맘 카페, 그러니까 양천 쪽에 있는 우리 이제 목동맘 카페, 강남맘이라고 하는 대치 이쪽 그리고 동탄맘 카페가 최근에 많이 뜨고 있어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이런 어, 트렌드한 뭐 어떤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동탄에서 먼저 출발하면 히트 치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테스트 베드 역할들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동탄 이동탄에 있는 현재 모습이다. 아직도 좀 이제 더 완성이 돼야 되지만 이번에 이제 동탄 역세권이 뚫리면서 동탄역에서 출발해서 청주까지 가는 동탄선이 하나 좀 나오지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인덕원에서 동탄으로는 인동원 동탄선도 지금 공사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탄이 남부 쪽에서는 최대 거점으로 향후에 커질 모습이고 올해 말에 나올 수 있는 도시계획 그 안에 동탄 역세권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 배후지로서 이제 용인 반도체 단지가 이제 크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단지에서 밀려오는 수요가 남동탄 쪽에 또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앞으로는 훨씬 더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라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곳인데 시범단지 가격이 조금 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범단지 좀 고점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시범단지 외곽에 둘러져 있으면서 이택지가 잘 갖춰져 있고 상가 갖춰져 있는 카림 쪽과 한백고등학교 쪽에 있는 물건들이 좀 싸니까 그런 쪽을 좀 노려서 간다면 동탄의 시세 차익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 정도로 브리핑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현장 가서 한번 또 둘러보시면서 얘기하시죠.